그걸 왜 물어봐? 프라이버시야, 인권 침해야. 아니 돈을 어떻게 보낸 거 알려달라는데 그게 인권 침해예요?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전처한테 그거 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수 있죠. 전처한테? 네. 아니 그냥 그 환전 내용만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처가 보낸 거? 네. 아이 그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 달라가면 안 돼요? 아이 전처인데. 아 그래요? 사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사위가 장모한테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다 드렸다.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진 앵커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저요? 네. 전 얼마 안 드렸어요. 어떻게 해명이 안 보십니까? 됐죠. 아 그래요? 그냥 말로만 해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가공한 자료를 뭐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보좌진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 앞으로 국감도 이렇게 치를 거냐. 그냥 국감할 때 자료 요구를 부처에 하거든요. 네. 그럼 본인들이 막 가공해가지고 막 자료를 내요. 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믿어주세요. 믿을게요. 그렇게 할 거냐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처음에 대략적인 자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로데이터 원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보고한 내용과 원자료가 뭐가 좀 다른지, 거짓말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건데 네. 이거는 그냥 원자료는 못 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의금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거, 조의금 같은 거 보통 사람들은 다 정리해요. A라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았다. 아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아니 다 정리를 하죠. 엑셀로 했어요, 전 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정리를 내가 해요. 나중에 줘야 되니까 그렇죠. 대략은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그렇죠. 했죠. 그러면은 그 자료라도 내야죠. 그래야 진짜 축의금 받은 걸로 했구나, 조의금 받은 걸로 갚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본인이 한 장짜리로 쭉 해가지고 자 축의금, 조의금 이걸로 우리가 한 거다. 더 이상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런 걸 보통 거짓말했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 아니 안 했다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지금. 네, 축의금 아, 정리, 정리. 안 한다는 분들도 꽤 그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네. 근데 축의금 정리를 안 하나? 근데 안 했을 했다라는 수도 분들은- 있다. 아는 네. 사람 그래요. 뭐. 자, 안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근데 네. 뭐 말씀하시죠. 하여튼 그렇게 돈 문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잘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아들 미국 유학비 어떻게 이거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냈어? 그랬더니 뭐 그냥 우리 전처가 보냈어. 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학비 생활비 전달된 거 뭐 환전 내용 뭐 이런 것 좀 줘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여당 의원들이 그걸 왜 물어봐? 프라이버시야, 인권 침해야. 아니 돈을 어떻게 보낸 거 알려달라는데 그게 인권 침해예요?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전처한테 그거 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수 있죠. 전처한테? 네. 아니 그냥 그 환전 내용만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처가 보낸 거? 네. 아이 그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 달라가면 안 돼요? 아이 전처인데. 아 그래요? 사이가 뭐 매우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서류 하나만 달라면 되는 거잖아요. 뛰면은 은행 가면은 그거 1시간이면 띄워준다고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거 의혹 제기하면은 네. 절대로 그러면은 뭐 자료 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전처한테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그렇구나. 자 그렇게 이제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해명 물론 이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자료들은 나오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해명들이 좀 있었고 그 공방은 오늘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죠. 오늘도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좀 되는데 네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나요? 아, 네. 그리고 그 배추 농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월 450만 원씩 유학비를 계속 강모 씨한테 제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뭐 강모 씨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해서 받았다는데.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전에 법적으로 문제까지 된 그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후원을 했던 그 사람인데 네. 이제 김희정 의원이 물어봤어요. 강모 씨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돈을 450만 원씩 계속 받은 것인가? 그랬더니 이제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네. 내가 전세금을 빼서 거기다가 줬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한 투자를 거군요. 하고 수익금을 월송금을 받은 어. 것이다. 다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료 제출 안 해. 김진희 평론가님. 뭐 어떻게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뭐 다른 거는 뒤에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돈 문제 좀 뭐 장성철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제가 얘기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뭐 아왜 갑자기 아니, 싸우려고 시비를 그러시고. 빨개 저한테 주세요. 시비를 거세요. 마음에 안 드는 네. 말투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좋다고 눈물까지 흘리신 걸로 다른 방송에서 눈물? 예. 눈물은 아니에요. 눈물은 아니었어요. 네. 뭐 흘리는 척 하셨나요? 거의 친명 보수 채널 장성철도 아, 뭐 감동했다. 누가 막 여기 막 계속 이거 막 이재명 그거는 제 딴 거 한 거를 갖다 쓴 것 같아 사실은. 좀 종잡을 수 없네요. 네. 좀 요즘 장성철 소장. 아, 아니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왜 반명으로 몰아가지? 자, 그래서 네. 제가 좀 설명을 예, 금전 좀 해명에 대한 부분. 아쉽고요. 네.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정파성 탐지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표현해. 정파성 예, 탐지기. 뭐냐면은 김민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네. 국민의힘의 뭐 의원이 누가 총리 후보자가 됐을 때 요렇게 의혹이 있었고 요 정도 해명이면은 나는 납득이 된다라고 이렇게 역지사지가 될지를 네. 좀 이제 봐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제 입장 바꿔서도 이게 이해되는 일이냐? 예,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 미흡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축의금 본인 결혼 축의금은 1억 원을 장모님한테 다 드렸고 조의금은 빙부상은 뭐 돈이 좀 급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또 다 가져왔고 네. 그리고 출판기념회 1억 5천, 1억 원, 2억 5천은 본인이 다 썼고 그리고 집에서 처가해서 2억 원을 받았고 일단 이게 다 합치면은 6억 1천만 원이에요. 이 6억 1천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게 네. 수입과 지출이 6억 2천만 원 정도가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제 느낌은 6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잘 맞춘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게 비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저렇게 항목들을 잘 맞춘 걸로 보인다. 아. 그러니까 5년 동안 2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주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애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아직 예를 들면은 그 부모한테 생활비를 기대서 쓰는 장성했지만은 독립하지 않은 뭐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카드를 써요 일반적으로. 할까? 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쓰지 아. 매달 300만 원씩 뽑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주거나 뭐 이런 그렇겠죠. 식으로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뭐 축의금을 1억 원 받은 거를 장모가 가지고 있다가 1억 원에 다시 돌려준 건지 이거는 그러면은 장모가 가져갔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2억 원을 더 받아 썼으니까 장모한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금액이 돈은 맞췄으나 네. 좀 명쾌하게 저는 딱 떨어지게 역지사지를 해봤을 때도 이게 해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추 농사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달에 예. 투자금으로 450만 원을 받으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투자 수익 그러니까 수익 그 비율을 한 5% 잡아도 5%로 잡으면 10억 원을 투자해야 돼요. 예.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저 사람한테 강 씨한테 보내면은 사실은 10억 원을 그 사람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지금 채무가 7억 원에다가 나머지니까 그거를 다 해소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450만 원씩 최소 10억 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5%도 솔직히 5% 수익률 달성하기 높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 투자를 했길래 도대체 450만 원씩 이거는 뭐 웬만한 뭐 그거보다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게 배추 농사가 좀 잘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꾸준하게 네.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배추 농사에서 쉬울 것인가. 해명이 깔끔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부의 첫 총리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일을 잘해라라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조금 좀 진지하게 김민석 후보자도 뭐 제가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좀 고민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 해명을 생각이 좀 들어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예. 좀 있다. 그러니까 본인 축의금 1억 원을 장모에게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사위가 장모한테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다 드렸다.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본인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이 있고 부인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부인에게 들어오는 거는 다 뭐 부인이 가지든지 아니면 예. 그 처갓집에서 가지든지 그러는 거지. 나 축의금 1억 들어왔는데
다 드려 장모에게. 아니지. 아이, 드려요? 장 소장님 그걸 또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드렸어요? 잠깐만. 너무 정영진 씨는 드렸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아, 고맙죠. 아내도 고맙지. 고맙고 네. 아내 부모님인 장모님 장인어른 그러면 너무 고맙지. 정영진 앵커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저요? 네. 전 얼마 안 들어왔어요. 네, 어,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왔는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거 그냥 결혼식 비용 쓰고 끝났어요. 네. 그냥 네. 그걸로 네, 저는 끝났어. 끝났어. 안 남는 거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남는 게 빠져나가시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아, 아무리 저는 드릴 수는 고마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드리고 나서 생활비를 받은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거 없을 것 아하. 같으면은 이제 내가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든 좀 이렇게 사위가 너무 또 예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 중요한 얘기는 상식적이냐? 아니지만, 네. 보통 아. 사회 통념상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예. 그냥 각자 축의금 들어온 거 각자 관리하고 그냥 그 본인 쓰거나 또 나한테 축의금 해준 분에게 언젠가는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내야 되니까 예.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놓고 어. 다 그게 맞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안 김민석 되지. 이 후보자 김민석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오랫동안 공백 기간을 딛고 다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2002년은 이제 그때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그 이후에 의원직을 내려놓다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내려놓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 2002년 이후에 지금 18년 만에 지금 다시 정계 복귀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이제 다 그때 은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김종대 의원이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이제 비판을 받을 때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치 낭인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사실은 이제 세비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동안 또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고 그렇겠죠. 그거를 대부분을 주변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같은 게 있어요. 조금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이게 잘 좀 퍼즐이 맞지는 않아요. 네. 네, 좀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어떻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수세적으로 너무 좀 가지 않나. 근데 그걸 네. 인정하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적받을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한번 넘어가 보자. 네. 어차피 뭐 국회 본회의 인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석수가 뭐 차고 넘치니까 네, 네, 네. 그냥 한 이틀만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댓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네. 하여튼 저는 안 장모님 건드리셨으면 드렸으니까, 좋겠습니다. 이 세 분 뭐 얼마든지 여러분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장성철만 건드려주세요. 모든 화살 저에게 다 하십시오. 저 뭐 네. 자, 그리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네. 얘기해야지. 뭐 이거 도대체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아니면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면은 여기 뭐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겠냐고요. 네.